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년간 울려대던 알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그냥 평범한 60대 남성일 뿐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수십 년간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친구들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어 연락하기가 어색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허전함과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은퇴 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의 70% 이상이 은퇴 초기에 우울감과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위,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것과 같습니다. 낯설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이기도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은퇴 후 찾아온 공백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7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 공백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막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은퇴 후 여생은 10년 남짓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입니다. 만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20년에서 25년 심지어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부장이 되기까지의 시간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박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녀는 혼자 남겨진 삶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5세인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은 20년 전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쉬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쇠퇴할 것이고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공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 활동적 노화를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건강한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사회적으로도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2막은 1막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1막에서는 생존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막에서는 진정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 꿈꿔왔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도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인생 2막은 1막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늙었으니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선호 씨는 은퇴 후 갑자기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며 혈압도 올랐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약봉지를 들고 다니던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건강을 너무 방치했구나.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주 3회 헬스장에 다니며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니어 건강관리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자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인생 이막의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은퇴 후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는 모든 은퇴자의 고민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적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짧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요한 노후 자금원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사용하기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운용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취업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종민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주 23일만 근무하면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반찬 가게를,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품 제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대행, 돌봄 서비스, 반려동물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긱 이코노미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제적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영목이지 제도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통한 가계관리도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은퇴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은퇴 후에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젊었을 때 못다한 공부나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배움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 연결이 활발해지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컴퓨터 활용 등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니어 맞춤형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컴퓨터, 요리,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하며 온라인 쇼핑을 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과 소통하는 등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음악은 또 다른 매력적인 배움 영역입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도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학습 분야입니다. 수채화, 유화, 서예, 도예 등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온라인 학습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OC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대학 수준의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동반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금세 지치기 쉽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뇌는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인생 이막의 다른 도전들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현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다가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전부였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진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봉사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받기만 했던 은혜를 이제는 돌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병원에서 환자 돌봄 도우 및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 등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동네마다 운영하는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서예교실, 요리 강습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활동도 사회적 연결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등산, 사진, 독서,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넘나들며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과 활동을 통해 신앙을 깊게 하는 동시에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연결도 활발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의 같은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도 무언가를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진정한 사회적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와 연결된 삶은 단순히 외롭지 않은 삶을 넘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따뜻한 연결 속에서 인생 이막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백에서 시작해서 인생 이막의 필요성,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새로운 배움, 사회적 연결,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생 이막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자락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쉬어야지,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통제 하에 있었고, 청년기에는 공부와 취업 준비에 매달렸으며, 중년기에는 직장과 가족 부양의 책임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나 상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만 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묻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 이막에서는 일막과는 다른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 꿈꿔왔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실패해도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대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인생 2막의 무대가 열렸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줌 새 한 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